의원님 거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예, 5.18 진상규명 시대적 소명이다. 왜? 당연한 얘기인데. 항상 이 프로가 이렇게 쭉 과정에서 딱 걸렸다. 뭘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온라인 정책 시사 저널 최고수다 김갑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5.18 5월 18일 우리가 기억하는 그날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왜 시민들이 희생되어야만 했는지, 그 최종 명령권자는 누군지, 그 당연한 일들, 진상이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스카 요정, 기억도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김경진 의원은 며칠 전에 가서 5.18 민주묘지에 거기서 이렇게 묘석 닦는 일을 하고 오셨다고요? 5.18 묘역이 정확히 제 지역구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비석이랑 닦아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우리들의 어떤 도리랄까 마음 쓰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씩은 꼭 갑니다. 예, 그 시절 1980년 5월 그때 김경진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예.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그 헬기에서 이제 이 기관 총 사격이 있었던 이 탄흔이 있었던 전일 빌딩. 네. 그때 아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도 아마 시내에서는 좀 마찰이 있었죠. 예, 예. 시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 오감으로 직접 목도를 했던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집 앞에 이제 도로가 있었는데 네. 군용 트럭들이 어마어마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실려서 갈까? 이게 시신들이 아닐까?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정말로 많이 나갔어요. 바로 어제 이제 아주 묵직한 폭로성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당시 보안부대 수사관인 허장환 씨, 당시에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 이 두 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겸 소신 발언을 한 겁니다. 이분들 얘기가 그 당시 발포 명령자를 찾는 것은 군 용어로 보자면 부적합하다. 가장 최종적으로는 시민을 죽여도 된다 하는 사살 명령을 한 것이 중요한데 전두환 씨의 그 당시 행적을 보니까 광주에 내려와서 사살 명령을 내리고 그 1시간 후에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라면서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을 얘기했죠. 또 하나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다, 반군들의 반란이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그 부정적 표현을 할 때 사실은 그런 일을 유발한 편의복 부대들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주 지역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고 아예 사전부터 전체가 기획해서 계획된 사건이었다라는 게 이 두 분의 증언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진실을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이 됐죠.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씨가 공식적인 대통령 직위를 자연스럽게 차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 군인들이 집권을 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혼란스럽다, 국가 안보가 위태롭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거덜난다. 이런 공포심과 불안심을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입시키고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란에 준한 듯한 사태가 벌어지면 군이 전체적으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5.18 진상규명에 대한 얘기부터 일단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규명돼야 할 진상의 핵심이 뭡니까? 우선 전두환 노태우가 발포의 최종 책임자임이 누가 봐도 뻔하게 분명한데 네. 지시자, 지휘체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살상 무기들이 사용이 됐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망자 숫자인데 그 시절만 해도 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령 거기서 피살됐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묻혀 있느냐. 그다음에
기타 다른 뭐 성범죄라든지 다른 범죄들은 없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죠. 그나저나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해 3월에 마련이 돼서 이게 속도감 있게 쭉 왔으면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 진상규명위원회 지금 출범도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왜 그런가요? 깽판 그러니까 그냥 버티고 있어요. 이 위원들이 임명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출범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사위원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할 겁니다. 주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걸까요? 우선 군 내부에 문헌 자료라든지 쌓여져 있는 자료들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시 광주 주변에 관여를 했던 보안부대, 헌병, 군 법무관 광범위하게 부중조사를 해야 돼요. 그분들은 생생하게 많은 것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 전두환 노태우의 발포 명령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좀 더 좀 해서 역사 속에 아주 분명하게 이건 남겨놔야 돼요. 네. 시사콜콜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김대원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5.18 관련 유공자가 몇 명이죠?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예. 4,41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5.18 국가 유공자를 공개하라. 그에 관련된 팩트 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5.18 민주유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고시나 임용고시에서 10%대의 가산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대목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2018년 국가직 799 공무원 시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합격자가 5,826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점 대상 국가유공자 합격자는 2.2%인 132명이고요. 이중 5.18 유공자는 0.15%인 9명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유공자들도 받는 혜택을 받았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5.18 관련 가짜 뉴스를 좀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할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결국은 무지하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설이나 이상한 얘기들을 믿는 거예요, 보면. 네. 제일 저는 좋은 것은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공무원, 행정 공무원들 이분들을 좀 발굴해서 증언시키고 얘기를 좀 많이 하게 하면 좀 더 많은 증언이 필요하다 하는 네. 말씀이군요. 네. 핵심은 그거죠. 5.18에 대해서 아직도 모욕하고 폄훼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이제 입장을 취하자 하는 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인들이 집권하는 것과 관련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을 일깨웠던 사건이죠. 그때 희생당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파출소, 경찰서 가서 뺨 안 맞을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 세상이 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불과 2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올 수 있도록 한 계기가 그때 당시 희생당하신 분들의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이겁니다. 5.18 얘기할 때마다 그때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많이 읊었던 시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다 해원됐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과거 모독 사건을 보면 아직도 그런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